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법,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약 20년 전 대학생이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냈는데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선배의 여자친구는 서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그날 일은 서로 잊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선배와 여자친구는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전 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자기는 아이가 선배가 아닌 제 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제 아이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 전 부인은 저에게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잊고 지낸 지 몇 년 만에 갑자기 선배의 전 부인으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은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대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사연이 있군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이 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상대 측에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양육비라는 것이 원래 부모 중에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라고 하죠. 이 비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즉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과 또 지급하는 쪽 모두 아이에 대하여 양육 의무를 가지는 친부모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청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사안처럼 혼외자가 인지 청구를 해서 사후적으로 친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에 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먼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일단은 혼외자와 친부 간의 유전자 검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겠죠. 네. 그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그 친부와 혼외자 두 사람이 모두 그 검사를 하는 거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면요. 네. 그 임의로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 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이걸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쪽이라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검사를 시행하라는 수검 명령을 내려주세요. 네. 보통은 법원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해서 네. 법정 내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법원으로 불러서 머리카락을 뽑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제 옛날 호적이죠. 호적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연자분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으시고 또 이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배우자분이야말로 너무 이제 황망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다 큰 혼외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네. 이제 유전자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친자이다라는 네. 것이 밝혀지면 사실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다 보면 유전자 검사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일단 나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연처럼 혼외자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거 말고 그 친부가 이제 자녀를 상대로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친생 부인 소송 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할 때에도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소송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본인 아버지가 달라지거나 성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비정한 소송이죠.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 네. 이런 친자관계 부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네. 그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더구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딱 그 나이였어요. 수능. 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성과 본이 변경되면 네. 입시를 위한 서류, 그다음에 그동안 받아놨던 상장, 네. 봉사활동 체험증명 서류 그런데 기재된 이름하고 네. 법적인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 유전자 검사 절차를 대학 입시 이후로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네. 다행히 판사님께서 1년 가까이 좀 절차를 미뤄주셨던 그 사안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이제 약간의 온정은 이제 베풀어 주셨던 거긴 하네요. 네네. 그래도 어차피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바뀌는 거긴 하지만요. 네, 사연자분은 10년 넘도록 아이의 존재를 몰랐고 또 알게 된 이후에 양측은 모르는 사이로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1억 원, 이거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과거 양육비라는 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거는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현재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큰 돈을 한 번에 지급하라고 하면 그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말고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연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사연 같은 경우는 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모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부양 의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청구금 1억 원을 상당 부분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인지 청구 또 양육비 소송 같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연자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와서 인지 청구를 하고 또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배경은 결국 그 친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만 되면 청구를 한쪽이 소송을 취하하고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연자 같은 경우는 나는 자녀의 존재를 몰랐지만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운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인지 절차를 밟으면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 내 아이가 있어서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과 먼저 합의 조건을 조율해 보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지난 4년 동안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전 소속사에서 광고 정상금 지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현 소속사에게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2019년 전 소속사와 결별을 했습니다.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다른 회사에 회사를 팔기로 한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은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이 없다고 했는데 전 소속사가 회사를 넘기면서 손흥민 선수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거죠. 그러자 전 소속사는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거고 손흥민 선수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총 2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 필적 감정을 했는데요. 계약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손흥민 선수의 서명이 모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당시 진행한 광고 4건에 대해서 일부 정상금은 전 소속사에게 지급하라고 했지만 독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가 청구한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케니 로긴스의 Heart to Heart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